제 35회 현덕은 남장에서 은사를 보고 원직은 신야에서 영주를 만나다. 채모가 성으로 돌아가려는데 조운이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쫓아 성에서 나왔다. 원래 조운이 한창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인마가 통하는 것을 보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살펴보니 자리에 현덕이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서 관사로 돌아와 알아봤다. 어떤 사람이 채모가 군사를 이끌고 서편을 바라고 쫓아나갔소이다 라고 하므로 부랴부랴 창을 들고 말에 뛰어올라 원래 데리고 온 3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서문으로 뛰어나와서 채모를 만났다. 우리 주공께서 어디 계시오? 사군께서 자리를 뜨고 나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나도 모르겠소. 조우는 본시 세심한 사람이라 조급히 행동하려 않고 즉시 말을 채쳐 앞으로 나아가 멀리 바라보았다. 앞에는 큰 시내가 가로놓여 있고 따로 길이라고는 없다. 그는 다시 말을 돌려 채모에게로 돌아와 따지고 들었다. 그대가 우리 주공을 잔치에 나오시라고 청해놓은 터에 어째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쫓았는가? 구군 42주의 관원들이 모두 여기 모여 있으니 상장인 내가 어찌 호위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대가 우리 주공을 어디로 가시겠는가? 나는 사군께서 필마로 서문을 나가셨단 말을 듣고 예까지 달려나왔으나 보이지 않는구먼. 조우는 의아해 시냇가까지 나가서 살펴봤다. 자세히 보니 건너편 언덕에 물자국이 있다. 조우는 과연 말을 타신 채 이 시내를 뛰어넘으셨단 말인가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300명 군사를 풀어서 사면으로 흩어져 찾아봤다. 그러나 도무지 종적을 알 수가 없었다. 조우는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이때 채모는 성내로 들어가 버린 뒤였다. 조운이 문 지키는 군사를 잡고 케어 물으니 다들 하는 말이 유 사군께서 말을 달려 서문으로 나가셨소이다 라고 한다. 조운은 다시 성내로 들어갈까 생각했으나 혹시 복병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군사를 이끌고 신야로 돌아갔다. 한편 현덕은 말을 탄 채 시내를 뛰어넘자 마음이 흡사 취한 듯 얼빠진 듯 이 넓은 시내를 단번에 뛰어넘다니 이는 정녕 하늘이 도우신 것이다 하고 생각하며 남장 쪽을 바라고 말을 제쳐나갔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으려 한다. 한창 가노라니 한 목동이 소 등에 걸터 앉아 피리를 불며 온다. 내 신세가 저 애만 못하구나. 현덕이 탄식하며 말을 세우고 물끄러미 바라보려니까 그 목동이 또한 불던 피리를 뚝 멈추고 소를 세우더니 한동안 현덕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장군은 황건적을 깨뜨리신 유현덕이란 분이 아니신가요? 현덕이 깜짝 놀랐다. 너 같은 촌구석에 사는 아이가 내 이름은 어떻게 아느냐? 저야 본시 알턱이 없지만 늘 사부님을 매시는 까닭에 손님이 찾아오시는 때면 흔히 유현덕이란 분이 있는데 신장은 7척 5촌이요. 손을 들이우면 무릎을 지나고 눈으로 자기 귀를 능히 돌아보는데 그는 당세의 영웅이야 하고 말씀하는 것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장군을 배우니 생기신 모양이 바로 그러해서 영락없다고 생각했지요. 너의 사부님이 누구시냐? 저의 사부님 성씨는 사마씨이고 이름은 휘, 자는 덕조이며 본관은 영천이신데 도호는 수경 선생이십니다. 너의 사부님이 누구와 벗하고 지내시니? 양양의 방덕공과 방통이란 분하고 벗하세요. 방덕공은 방통하고 어떻게 되시는 분이냐? 두 분이 숙질간이시지요. 방덕공 어른은 자가 선민이신데
저의 사부님보다 10년이 위시고 방통어른은 자가 사원이신데 저희 사부님보다 5년이 아래세요.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사부님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뽕을 따고 계시노라니까 마침 방통어른이 찾아오셨지요. 나무 아래 앉아 두 분이 서로 온종일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고단한 줄을 모르셨답니다. 사부님이 방통어른을 무던히 사랑하셔서 아우님이라고 부르시지요. 너의 사부님은 어디 사시느냐? 목동이 손을 들어 멀리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기 숲속에 바로 장원이 있어요. 내가 바로 유현덕이다. 네 사부님을 만나 뵙기에 날 인도해다오. 동자가 앞장서서 현덕을 인도했다. 두 마장 남짓 가서 장원 앞에 이르러 현덕이 말에서 내려 대문 안으로 들어서서 중문 앞에 이르니 문득 안으로부터 검은고 소리가 들려오는데 심히 아름답다. 현덕이 동자더러 아직 들어가 알리지 말라고 이르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있노라니까 검은고 소리가 갑자기 뚝 그친다.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와 웃으면서 말했다. 검은고 소리가 맑고 그윽하다가 돌연 소리 가운데 고왕한 가락이 떠오르니 필연 영웅이 엿듣고 있는 것이로군. 동자가 그를 손으로 가리키며 현덕에게 알려주었다. 저 어른이 바로 제 사부님 수경 선생이세요. 현덕이 눈을 들어 그 사람을 보니 송형학골의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황망히 앞으로 나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까지도 옷이 젖어 있었다. 수경이 대뜸 공이 오늘 다행히 큰 화를 면했소이다 하고 한마디 한다. 현덕이 놀라고 의아해 마지 않을 때 동자가 말했다. 이분이 유현덕이세요. 수경은 그를 초당으로 청해들여서 손과 주인이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현덕이 둘러보니 서가 위에는 책들이 가득 쌓여 있고 창밖에는 소나무, 대나무가 빽빽하며 석상 위에는 검은고가 놓여 있어 맑은 기운이 표연히 떠돈다. 명공은 어디서 오십니까?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동자가 일러주어 조난을 배우니 기쁘고 다행함이 그지없습니다. 공은 구태여 숨기려 마십시오. 공은 지금 화를 피해서 여기 오셨지요. 수경이 웃음으로 현덕은 양양에서 있었던 일을 일장 이야기했다. 수경은 내 공의 기색을 살피고 이미 그런 줄 알았소이다 하고 이어서 내가 명공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랜데 어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운수가 기구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명도가 기구해서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는 장군의 좌우에 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록 재주가 없기는 해도 문간에는 손건, 미추, 간홍 등이 있고 무장에는 관우, 장비, 조은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충성을 다해 도와주는 통에 그 힘을 많이 입고 있소이다. 관우, 장비, 조은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만인적이라 하겠지만 그들을 잘 쓸 사람이 없는 게 애석한 일입니다. 손건이나 미축 같은 사람들이야 다 백면 선생일 뿐이지 경륜, 제세, 지제는 못 되니까요. 저도 매양 몸을 굽혀서 사냐의 유연들을 구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은 공자의 말씀을 못 들으셨습니까? 십실지읍, 필유충신이라 열집밖에 안 사는 작은 고을에도 찾아보면 반드시 성실하고 믿어온 사람이 있다 했는데 어찌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제가 우매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니 선생은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공은 형양제군의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노래는 이러합니다. 8, 9년 그 어간에 쇠잔하기 시작해서 13년에 이르러는 남는 것이 없으리. 필경은 1000명이 돌아갈 때 있으니 진흙 속에 서린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네.
이 노래가 건한 초년에 불리기 시작했는데 건한 8년에 이르러 유경승이 전철을 잃고 바로 집안이 어지러워졌으니 이것이 이른바 쇠잔하기 시작해서라는 것이요. 남은 것이 없으리란 머지않아 유경승이 세상을 떠나면 그 수하의 문관 무장들이 다 영락해서 없어지고 말리라는 것이요. 그리고 천명이 돌아갈 때 있으니와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네 하는 것은 대개 장군을 가리켜서 이런 말인 줄로 나는 짐작합니다. 현덕이 놀랐다. 저 같은 사람에게 어찌 그게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천하의 기재가 모두 이곳에 있으니 공은 몸소 나서서 구해보시지요. 그 천하 기재가 어디 있으며 대체 그게 누굴 가리켜 하는 말씀이신지요? 봉룡과 봉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얻으시면 가히 천하를 편안히 할 수 있으리다. 봉룡, 봉추란 어떤 사람이옵니까? 현덕이 다시 묻는 말에 수경은 손뼉을 치고 크게 웃었다. 좋습니다. 좋아요. 현덕이 다시 물어보려 할 때 수경은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장군은 예서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내일 말씀드리리다. 하고 동자에게 분부해서 상을 차려 음식을 대접하고 말은 후원으로 끌고 들어가 잘 먹였다. 현덕이 저녁 대접을 받고 나서 초당 곁방에 가 밤을 지내는데 수경이 한 말을 생각하고 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이 이슥해忽然웬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고 원직이 어디서 오우? 하고 수경이 묻는 소리가 들렸다. 현덕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가만히 들어보니 그 사람의 대답 소리가 들려온다. 오래전부터 유경승이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들었기에 일부러 찾아가 보았는데 만나고 보니 한갓 허명뿐이군요. 착한 자를 좋아하면서도 쓰지를 못하고 악한 자를 미워하면서도 버리지를 못하는 유인이었습니다. 그래, 글을 써놓고 떠나서 예까지 온 길이지요. 공은 임금을 보호자할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 마땅히 사람을 가려서 섬겨야 할 것인데 왜 경솔하게 경승에게 가본단 말이오. 영웅호고를 지척에 두고서도 공은 몰라볼 뿐이오.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현덕은 그들의 수작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속으로 이 사람이 빛이 봉룡 봉추인가 보다 하고 곧 나가서 만나볼까 생각했으나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수경을 보자고 청했다. 간밤에 온 사람이 누굽니까? 내 벗입니다. 현덕이 한번 만나보기를 청했더니 그 사람이 밝은 주인을 찾아간다고 벌써 다른 데로 가버렸소이다. 하고 대답했다. 현덕은 그 사람의 성명을 물었다. 좋습니다. 좋아요. 수경은 웃기만 한다. 봉룡 봉추란 과연 어떤 사람이옵니까? 이렇게 현덕이 물어도 역시 좋습니다. 좋아요. 하고 웃을 뿐이다. 현덕은 수경에게 산에서 나가 자기를 도와서 함께 한시를 붙들어 세우자고 간청했으나 수경은 듣지 않는다. 사냐에 한가로이 지내는 사람이 세상에 나서서 무슨 일을 하리까? 이제 나보다 10배나 나은 사람이 와서 공을 도울 것이니 잘 찾아보십시오. 한창 이렇듯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문득 장원 밖에서 사람들이 짓거리는 소리, 말 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 동자가 들어와서 웬 장군 한 분이 군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하고 고했다. 현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바로 조운이다. 현덕은 크게 기뻐했다. 조운이 말에서 내려 그에게 들어와 보고 제가 어젯밤에 고을로 돌아가서 두루 찾았으나 주공을 못 뵙고 밤도와 수소문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주공께서는 급히 신야로 돌아가시지요. 누가 현성을 들이치러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고 말해서 현덕은
수경과 하직하고 조운과 함께 말에 올라 신야를 바라고 떠났다. 몇 리를 가지 않아 저편에서 한때의 인마가 온다. 보니 운장과 익덕이라 서로 보고 기뻐하는데 현덕이 말을 타고 단계를 뛰어넘은 이야기를 하자 모두 경탄에 맞지 않았다. 현성으로 돌아가서 현덕이 손건등과 의논해 보니 손건이 우선 경승에게 글을 보내셔서 이번 일 알리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고 말해서 현덕은 그의 말을 조차 즉시 손건을 시켜 글을 가지고 형주로 가게 했다. 유표가 그를 불러들여 물었다. 내가 현덕을 청해서 양양잔치에 참여했는데 무슨 까닭에 자리를 피해서 갔단 말인가. 손건은 글을 올리고 채모가 계책을 써서 모해하려 한 일과 말 타고 단계를 뛰어넘어 간신히 화를 면한 일을 자상히 이야기했다. 유표는 크게 노해서 즉시 채모를 불러들여 내가 감히 내 아우를 해치려 한단 말이냐 하며 꾸짖고 좌우에게 끌고 나가서 목을 베라 명했다. 채 부인이 뛰어나와 울면서 목숨을 빌어도 유표는 용서하지 않는데 손건이 만약 채모를 죽이시면 황숙이 이곳에 계시기가 불안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고 말해서 드디어 채모를 꾸짖기만 하고 놔주며 장자 유기를 시켜 손건과 함께 현덕에 가서 사죄하게 했다. 유기는 명을 받들고 신야로 갔다. 현덕이 맞아들여서 연석을 베풀어 대접하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유기가 눈물을 떨어뜨렸다. 현덕이 그 까닭을 묻자 유기가 계모 채씨가 매양 저를 모해할 마음을 품고 있건만 저에게 화를 모면할 계책이 없으니 숙부께서는 부디 좋은 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현덕은 다만 그저 효도를 극진히 하면 자연히 아무 일 없을 것일세 하고 권할 뿐이었다. 이튿날 유기가 울며 떠나는데 현덕은 말 타고 그를 배웅하여 성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현덕은 말을 가리키며 유기더러 일렀다. 만약 이 말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황천에 갔을 사람일세. 그것은 말의 힘이 아니라 곧 숙부님의 분복이십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작별하자 유기는 울면서 떠나갔다. 현덕이 말을 돌려 성으로 들어오노라니 문득 거리에 웬 사람이 머리에 갈포 두건을 쓰고 몸에 배 도포를 입고 허리에 검은 띠를 두르고 발에 검정신을 신고 노래 부름이 오는데 그 노래는 이러하다. 천지가 뒤집히니 불이 꺼지려 하는구나. 큰 집이 무너지려는데 한 가지 나무론 버티기 어렵네. 산중에 어진 선비는 밝은 주인에게 몸바치려 하건만 밝은 주인은 어진 선비를 구한다며 나를 몰라보네. 현덕은 노래를 듣자 속으로 이 사람이 혹시나 수경이 말하던 봉룡 봉추가 아닐까 하고 곧 말에서 내려 서로 본 다음 현아로 맞아들여 그 성명을 물었다. 저는 영상 사람으로서 성은 선이요 이름은 복이라 합니다. 사군께서 어진이를 부르신단 말씀을 듣고 마카에 몸을 의탁하려 하면서도 감히 찾아뵙지 못하고 짐짓거리에서 노래를 불러 들으시게 한 것입니다. 현덕은 크게 기뻐하며 곧 상빈으로 대접했다. 선복이 아까 사군께서 타고 오시던 말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하고 청해서 현덕이 안장을 벗기고 대청 아래로 말을 끌어오게 하니 이것은 정로마가 아니옵니까? 비록 천리마이기는 하나 주인을 해치니 타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 현덕이 그 애구는 벌써 뗐습니다. 하고 단계를 뛰어넘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주인을 구한 것이지 주인을 해친 것은 아니니 언제고 반드시 한 번은 주인을 해칠 것입니다. 제게 예방할 방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방도를 들려주시지요.
공의 마음 가운데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이 말을 내주십시오. 그 사람을 해치게 한 뒤에 다시 타면 자연히 무사하십니다. 현덕의 낯빛이 변했다. 공이 처음으로 여기 오셨는데 나를 바른 길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저를 이롭게 하자고 남을 해치는 일을 일러주니 저는 감히 가르침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허허, 사군께서 어질고 덕이 있으시단 말씀을 전해 들었으나 그대로 믿기가 어려워 시험삼아 이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현덕도 낯빛을 고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살해했다. 저에게 무슨 남에게 미칠 만한 인덕이 있으리까? 오직 선생이 가르쳐 주셔야지요. 제가 영상에서 여기로 오는데 신야 백성들이 신야목, 유황숙, 현성에 도임하자 우리 살림 풍족하네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으로도 가히 사군의 인덕이 어떠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현덕은 선복을 군사로 삼아서 본부 인마를 조련했다. 한편 조조는 기주에서 허도로 돌아온 뒤로 항상 형주를 취하려는 뜻이 있어서 특히 조인 이전과 항복해온 장수, 여광, 여상 등에게 군사 3만 명을 주어서 번성에 진치고 앉아 형양지방을 넘겨다보며 허실을 살피고 있었는데 여광과 여상이 조인을 보고 말했다. 지금 유비가 신야에 진치고 군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들이며 마초와 군량을 쌓아놓고 있으니 그 뜻이 작지 않습니다. 불갑을 빨리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겠소이다. 저희 두 사람이 승상께 항복한 뒤로 아직 털끝만한 공도 세운 것이 없으니 정병 5,000명만 내주시면 유비의 머리를 베어 승상께 바치오리다. 하고 아랜다. 조이는 크게 기뻐하며 여광 여상에게 군사 5,000명을 주어 신야를 들이치게 했다. 탐마가 나는 듯이 이 소식을 현덕에게 고했다. 현덕이 선복을 청해 의논하니 선복의 말이 이미 적이 우리를 치러 온다면 적들을 경계 안으로 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관공으로는 일군을 거느려 좌편에서 나가 적의 중로를 찌르고 장비는 일군을 거느려 우편에서 나가 적의 후군을 대적하며 주공께서는 몸소 조운을 데리고 군사를 내어 정면으로 맞으면 적을 가히 깨뜨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현덕은 그 말을 좇아서 즉시 관우와 장비 두 사람을 보낸 뒤에 선복, 조운과 함께 이 천인마를 거느리고 관을 나서서 마주 나갔다. 사오리를 못 가서 산 뒤에 티끌이 보약해 일어나며 여광 여상이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쳐 진해 양편에 각기 궁수를 배치한다. 현덕이 문기 아래로 말을 타고 나서서 오는 자가 누구기에 감히 내 경계를 범하는 것이냐 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여광도 말을 타고 나서서 외쳤다. 내가 바로 대장 여광이다. 승상의 명을 받들고 특히 널 사로잡으러 온 길이다. 현덕은 크게 노해 조운을 시켜 나가 싸우게 했다. 두 장수가 어울려 싸우기 두어합이 못되어 조운은 한 창에 여광을 찔러서 말 아래 거꾸로 뜨렸다. 현덕이 군사를 휘몰아 적진을 들이치자 여상은 이를 막아낼 길이 없어서 그대로 군사를 끌고 달아났다. 한창 달아나는 중에 길가에서 한때의 군사가 내다르니 이를 거느리는 대장은 곧 관운장이다. 운장이 한바탕 몰아치자 여상은 군사를 태반이나 잃고 혈로를 뚫고 달아났다. 그러나 다시 심리를 못 가서 또 한때의 군사가 내달아 길을 막더니 앞선 대장이 장팔 사모를 꼬나잡고 장익덕 예 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든다. 여상은 미처 손도 못 놀려보고 장비의 한 창에 찔려 말에서 몸이 뒤집혀 떨어져 죽었다. 남은 군사들이 사면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걸 현덕이 군사를 앞에 뒤쫓아 태반이나 사로잡았다. 현덕은 회군해 고을로 돌아오자 선복을 후대하고
삼군에게 은상을 내렸다. 한편 패군이 돌아가 조인을 보고 두 분 여장군이 다 전사하시고 군사들은 많이 사로잡혔습니다. 하고 고하자 조인이 크게 놀라 이전을 불러 의논했다. 두 장수가 적을 업신여기다 죽었으니 마땅히 안변부동하고 승상께 말씀을 올려 대군을 청해 전부 토멸하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이전의 말에 조인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렇지 않소. 이제 두 장수가 죽고 또 허다한 군마를 잃었으니 이 원수를 급히 갚아야만 하겠소. 신야 같은 작은 고을을 치는데 무슨 승상의 대군을 수고롭게 한단 말이오. 유비는 인걸이니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공은 어째서 그리 겁이 많으오. 병법에도 이르기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라고 했으니 제가 싸우는 것을 겁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만 반드시 이길이라고 기약할 수 없기에 그러는 것이옵니다. 조인이 노해서 공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오. 나는 반드시 유비를 사로잡을 테요. 하고 말했다. 장군이 만약 가신다면 저는 번성을 지키겠소이다. 조인이 더욱 노했다. 공이 만약 같이 가지 않는다면 참말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알겠소. 이전은 하는 수 없이 조인과 함께 25,000의 군마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서 신야를 발하고 갔다. 편장 비장이 송장되어 들것에 담겨오자 주장이 설욕하려 다시 군사 일으킨다. 필경, 승부가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